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하 T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45390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북 관련주로 아실 테고요.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출도기술 관련주로도 아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름만 아는 수준이어서 좀 더 알아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일단 실적은 좋은 흐름입니다. 2017년 858억의 매출이 2019년 1142억으로 올랐습니다. 2년 사이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북 관련주라는 이슈만 가지고는 매출 상승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북 관련해서는 사실 뉴스만 있었지 실질 경제 효과는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영업이익도 2년 사이에 71억에서 90억으로 20% 이상 상승했고요. 다만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67억에서 23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최근 자료인 2020년 1분기를 보게 되면 매출은 상승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은 긍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회사의 개요를 통해서 이 같은 관계회사를 소유하고 있고요.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의 개발 및 공급을 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메인인 듯한데 남북 경협이 생기면 아무래도 철도 기반 물류가 확보될 것이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 관련 경협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지털 광고 사업도 수행하고 있군요. 하지만 확인해보면 대하 TI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좀 진행하던 부분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코마스 인터랙티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마스 인터랙티브 홈페이지인데요. 진행했던 광고를 보면 그래도 나름 봤던 광고도 있는 것 같고요. 여튼 주요한 요소는 아닌 게 맞아 보입니다. 사업의 내용에서도 광고가 주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철도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다 보면 철도관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철도 개발 관련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살짝 딴 생각으로 들었던 것이 철도 계획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두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주식에 최선을 다해야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철도 계획이 대하 TI의 미래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그리고 길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단연 철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약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철도 산업이 한국에서 발전 산업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돼서인지 성장하고 있을지 몰랐는데 철도만 따로 떼서 봤을 때 2017년 720억의 매출에서 2019년 960억이 넘는 매출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 상승에서 대부분이 이 철도 부문이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흐름에서도 2018년 빠졌다가 올라간 것도 아니라서 산업 내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철도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부의 영업 손실을 메워주는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는 광고에서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긴 했네요. 다만 철도 부문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건 말고도 매출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철도 부문을 나눠놓은 이 표입니다. 먼저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보면요. SIG는 회사가 메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철도 신호 제어 부문이고요. MNS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터, INC의 경우에는 지상파 통신 등에 사용되는 전송 장치에 관한 매출입니다. 당연히 메인으로 밝힌 SIG 철도 신호 제어 관련 부문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50%가 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높은 매출 비중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줄었군요. 사실 이것보다 제가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SIG의 수출 부문입니다. 2년 사이 15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2017년 겨우 2억 원의 매출에서 2019년 30억에 가까운 매출로 올랐습니다. 굉장한 상승률인데 흥미로운 점은 사업보고서상에서 이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적의 상승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지만 SIG 내에서만 보더라도 내수에 비하자면 아직 10%도 못 미치는 3% 수준이라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MNS와 INC의 매출 변화입니다. 2018년과 대비해보자면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에 대비해서 보자면 소폭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흐름상 빠졌다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올라온 이 상태가 정상이고 2018년이 빠진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업보고서는 2016년까지의 사업보고서로서 2014년, 2015년, 2016년의 기록이고 2017년, 2018년, 2019년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다른 숫자의 변화는 지금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닌 것 같고요. MNS와 INS의 변화만 봤을 때 2017년의 매출 수준은 그 이전에 기록된 수준과는 매우 다릅니다. 오히려 2018년의 숫자가 정상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2017년과 2019년의 매출이 굉장히 뛰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019년에 튀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어떤 수준으로 기록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한 자료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업 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영업이 10명이고 해외 영업이 4명입니다.
이렇게 인원 비율로만 보자면 해외 영업이 국내 영업의 40% 수준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회사 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당 기능을 위한 서포트 조직이 얼마나 어느 팀을 위하냐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가 달라지고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국내 영업에서는 영업을 위한 계약 이후의 과정을 담당하는 사업팀이 따로 있다던가 매출의 현금화 과정인 수금 활동을 통해서 국내 영업팀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던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해외 영업에서는 환율 문제 등으로 이 같은 것을 모두 개입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개회에서 보셨겠지만 필리핀에 현지 법인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것들 때문에 단순히 인원 차이를 통해서 해외 영업의 40% 정도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10%도 안 되는 매출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투자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해외 진출도 하고 있고 기술력도 탄탄한 것 같아서 이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족도 자체가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를 낮게 표기한 사람들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성장성 세계 3에서 5위 정도.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무려 별을 1개밖에 안 주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죠. 다만 대부분이 아쉬워하는 것들은 대표와 대표의 친인척들이 사내 정치 혹은 대표의 카리스마적 운영 때문에 회사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투자자로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구조나 판매 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가 빠르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바로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하는군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쉽게 그렇게 하긴 어려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업보고서상으로 보자면 바로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숫자를 찾아보자면 바로 수주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2천억 가까이 남아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수년에 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1천억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지 않은 수주량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숫자를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2017년 860억 정도의 매출 수준에서 2019년 1140억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매출 원가는 더 높은 비율로 상승했는데요. 매출이 33% 상승하는 동안 매출 원가는 38% 뛰었습니다. 매출 원가율도 보게 되면 75%에서 78%까지 치솟았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움직임에 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라고 하기에는 연구개발비가 최근 2년 사이에 상승 추세에는 있지 않더군요. 판관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덕분에 영업이익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로 보자면 8% 내외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의 손상 차손과 기타 손실의 많은 상승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반영과 함께 대하 TI가 가지고 있던 무형자산의 감액,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가치가 감가상각으로 해소될 수 없는 특정 수준의 무형자산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손실을 인식한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기업인지 어떤 무형자산인지 알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건 내부자가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영업활동이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여하튼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2018년 63억 수준에서 2019년 23억으로 줄었습니다. 더 최근 자료인 1분기, 20년 1분기는 어땠을까요? 일단 이번 분기 보고서에는 이번 분기와 작년을 비교해놨기 때문에 계절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 동기의 같은 분기 보고서와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증가한 수치는 딱 두 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SIG의 내수 부분과 INC 부분이죠. MNS는 소폭 감소했고요. 특히 많은 비중으로 줄었던 것은 SIG의 수출 부분입니다. 굉장한 비율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SIG의 내수 부분이 무려 20% 이상 상승했고요. INC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에 힘입어서 작년 1분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은 210억에서 250억으로 상승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매출액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매출이 18% 오를 때 매출 원가는 20% 올랐습니다. 다만 매출 원가율로 보자면 작년 연간 기준이 78%였던 것에 비해 이번 1분기는 조금 낮아진 77%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용인 판관비가 굉장히 늘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인력의 급여와 함께 지급 수수료 부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을 비교해보면요. 작년 1분기에 320명의 고용 인력이 올해는 460명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고용 한파라는 요즘 시기에
보기 드문 기업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이익은 줄었고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약 60% 수준의 영업이익인 7억 4천만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자면 기타 이익의 증가가 눈에 띄긴 했지만 자비이익으로서 크게 계정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이 영향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지 않고 소폭 상승하면서 16억 8천만원 수준에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자면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고요. 이까지 보면 대하 TI는 일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철도 관련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대북 관련 이슈에 철도가 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평화무드가 이어지고 실제 개성공단과 같이 파격적인 진행으로 철도가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수혜를 볼 기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같은 상황이 되면 채용시장에서도 대하 TI의 이름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수준의 새로운 시장인 북한이 열릴 테니까요. 하지만 북한을 제외하고도 필리핀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 볼 것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매출 원가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보고서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사내 평가에 따르면 대표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사내 정치 같은 것, 이 두 가지가 크게 부정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숫자로는 둘 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누적된다면 언젠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같은 이슈를 바탕으로 한 대하 TI의 주가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시죠. 회사는 철도 기술과 관련된 주식이지만 주가는 대북 관련 회사가 정확해 보입니다. 총선이 있었던 다음 날인 4월 16일 상한가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도 23% 상승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체를 하다가 삐라와 같은 뉴스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북 관련 기업으로 아난티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난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만원이 지지선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비교해본다면 대하 TI의 경우에는 6,000원대가 지지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상승 국면에서도 6,000원대를 딛고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거래량이 다시 붙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것은 실제 현실 정치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외교와 안보에 새로운 수장을 앉혔죠. 새로운 통일부 장관은 물론 통일을 지향하던 임종석 님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지명했고요. 외교라기보다는 통일 쪽에 좀 더 익숙한 이름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지명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선호는 둘째치고라도 이 같은 결정이 대하 TI의 주가 흐름에는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은 주식 영상이니까 정치 관련 댓글 등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다른 주식 영상을 볼 때 한 번씩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이 강하게 말하는 리뷰 같은 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정치 견해 리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리뷰를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항상 다 털고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이 털린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의 털리는 물량을 총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그 양에 따라서 내일의 주가 향방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관계를 남북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관계는 북미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 북미 간의 관계로 봤을 때 미국의 대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그 결과까지는 주가의 시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때까지의 대하 TI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 삐라와 같은 이슈처럼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전제한다면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나 이번 주의 주가를 보자면 최근의 모습처럼 여기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4.15 총선 이후에 잠깐 쉬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와 함께 거래량이 얼마나 붙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것에 따라서 내일도 주목해볼 만한 주식이 대하 TI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내일뿐만이 아니라 당분간 이 이슈가 지속될 것이므로 주목해 봐야겠죠. 자, 오늘은 대하 T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하 TI가 대북 관련주로만 분류될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글로벌에서 철도와 철도를 넘어 물류 시스템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가치를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받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